분절된 조직을 위한 처방. 삼겹살 회식을 많다 보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 즐거운 돈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거 없이 한국 사람에게 삼겹살은 그냥 고기가 아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나고 싶을 때도 삼겹살이고, 그래서 식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삼겹살이다. 삼겹살. 이런 우리에게 다이어트 때문에 삼겹살과 입이 안 되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다. 어떻게든 극복해버리고 애써보기도 했다. 매해 다이어트 시작할 때가 되면 슬금슬금 사람을 피하고 자리를 가렸다. 과탄단 다이어트 초기의 저녁 식사는 거의 삼겹살과 치킨이었다. 우유나 두부 따위의 헛헛한 단백질 내에 소중한 저녁 한 끼를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원한다. 오늘 아주 그냥 나한테 걸리면 해봐라. 이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가는 것뿐이다. 그때의 나를 떠올려보자. 마치 편의점을 드는 강도 탓할까. 어떤 날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배달 음식을 주르륵 주문해 놓기도 했다. 식탁 위에 떡볶이, 짜장면, 치킨을 주르륵 깔아놓고 마구 먹었다. 과탄단 초기에는 삼겹살 한 그릇을 혼자 먹기도 했다. 그래도 배가 고팠다.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음식은 몸에 흡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포만감도 더디게 느낀다. 한 줄을 먹든 한 그릇 먹든 흡수율은 같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시켜버린다. 그러므로 살이 찔까 두려워서 적게 먹을 필요가 없다. 쌈, 채소, 재래된장, 매콤한 청양고추를 곁들여서 배불리 먹고 한 달 지속했다면 이미 성공이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기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배고파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다이어트를 실제로 몰고 갔더니 모든 원인을 과탄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욕심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동안의 실패 원인이 이렇게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불평불만이 생겨난다. 나 역시도 그랬다. 떡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도중에 옆길로 샌 적도 있다. 하지만은 떡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다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이유로 불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인간이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자. 우리는 굶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고기도 맥주도 빵도 과일도 실컷 먹으며 날씬해지는 방법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아니던가. 결국에는 꿈에 그리던 그 방법을 찾아냈고 이제 식단 내에서 행복을 추구하던 날씬해질 수 있다. 아침마다 내맘 같지 않은 체중 때문에 나를 들볶을 필요가 없다. 체중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고 한 달만 해보려고 감히 제안하고 싶다. 반드시 헐렁해진 옷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체중계의 바늘이 어느 순간 끔찍하지 않았다. 체중계 앞에 서면 언제나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의 체중계는 그런 기대 따위는 아른거들지 않고 냉정한 성격인 듯했다. 한 달 전에 사나웠던 눈빛을 입어봤다. 설 때만 해도 가슴이 치나고 아끼던지 옷가게 적은이 다음에 서지도 된다며 한석호 나의 여자치를 말리기까지 했던 옷이었다. 물론 내가 그걸 모르고 구입한 것은 아니다. 체중과 함께 정체기가 들어간 나의 다이어트 의지를 어떻게든 설리어버리면 뭐라도 필요했다. 공부에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말로 동기부여가 제대로 필요한 종목이다. 스르륵 지퍼 웬일로 목덜미까지 부드럽게 올라가 줬다. 이렇게 사이즈가 쉬지 않고 줄고 있었다. 예전에 다녔다면 체중에 집착한 나머지 진즉이 때려치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체기마다 옷을 통해서 날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체중에 일일비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나 여성들은 생리 때가 되면 부기가 상당하다. 게다가 호르몬의 변화로 일시적인 체중도 증가한다. 그 외에 염분 섭취가 과다한 다음날 또는 알 수 없는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 한 달을 지속했다면 절반은 성공이다. 발사가 불안했던 우주선이 어느덧 게들어져서 우주정거에 착륙하듯이. 자, 이 깨달음은 향후 나의 직업을 지켜주는 경호원이 된다.
철들은 내 한 달을 재소한 후에 100일이 될 때까지 철저히 같은 식단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감량이 가능하다. 다이어트 경험에 들어서 감량 속도와 소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좌절했냐고? 천번의 말씀. 나는 감사하고 행복했다. 굶는 고통 없이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 배불리 먹어가며 감량할 수 있었기에 과거의 다이어트에 비하면 수월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건 선생했어? 자, 가공식품을 매일 먹으면 생기는 일은 한 달 내내면서도 모두 살면 어떻게 될까? 영어 감독에서 결과로 한 달 사이에서 몸무게는 85에서 109, 24kg, 콜레스테롤 65까지 상승, 체지방은 11에서 18로, 심장병 위험은 2배 증가, 스트레스 탈진 두통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총 13kg의 설탕을 먹은 셈인데 그것은 8년 동안 먹을 영양분이었다. 슈퍼사이즈 무소유 다이어트처럼 혼자서 가라. 제5장 무소유 다이어트처럼 동물에게 배우자. 야생의 동물들은 역시 먹으지 않는다. 한 가지만으로 배불리 먹으며 식사를 마친다. 육식 동물인 사자, 호랑이도, 초식 동물인 얼룩말도, 기인도 그렇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뿐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이다. 이것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더 인간은 멈추지마다 그렇게 먹고 산다면 자신의 신앙을 알면서도 악선화를 반복한다. 반려동물 기업은 사람 음식이든 동물의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각종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더 걸리는 맛, 더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서 결과로 인간은 항상 새로운 맛을 찾게 되고 기업은 쉬지 않고 이런 가짜 음식으로 식욕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식욕은 진짜 음식을 내어놓으라고 계속 아우성친다. 결국 가짜 음식으로 화가 난 우리의 식욕은 몸과 마음을 인질로 삼아서 폭식으로 횡포를 부린다. 이것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의 이유이다. 먹어도 강아지, 고양이도 비만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정량과 피부병,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소금과 후추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각종 소스를 뿌려야만 직성이 풀린다. 밀가루에 소금과 이스트만 넣어도 맛있는 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과 설탕, 버터와 치즈 등이 팀원복이 되어야만 제대로 만든 빵 이름에 적혀 세운다. 뭐든지 어제보다 더 맛있게 더 새롭게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버린 탓이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없어진다. 그것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다. 내 몸을 직접 체험하고 여러 사람의 건강한 감량 결과를 지켜보면서 깨달았다. 자연 그대로 음식들은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배설물은 흙으로 들어가면 소중한 그림이 되어주며 나무는 그로 인해서 싱싱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답게 되어진다. 아이고. 탄수화물은 죄가 없다. TV, 신문, 점서병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탄수화물이 왜 비만의 죽음이라고 제자 그렇다고 구황작물로 인명을 해온 우리 조상님들은 100kg 좀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탄수화물은 죄가 없다. 그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경기하는 탄수화물은 따로 있다. 순수한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섞여있는 탄수화물이다. 식품기업의 생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가공된 탄수화물이 여기에 속한다. 과자, 크림빵, 시리얼 하면 마늘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가공 탄수화물은 우리를 뚱뚱하게 한다. 물론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음식은 맛있다.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자극적인 맛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여행을 만들어보면 알 수 있다. 육즙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공된 지방을 더 첨가하고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첨가량도 실제로 나는 나트륨 함량이 60%가 넘는 안주 간편식을 먹었던 적이 있다. 이 제품을 섭취해 평소에 느껴본 적이 없는 온몸의 부기를 경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식품이라고 내놓은 기억이 화가 났다. 살을 찌우는 나쁜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유통이 쉽게 잘게 썰고 어깨의 여러 층고를 넣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설탕과 지방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나쁜 탄수화물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런 음식들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높이며 독소와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비만이다. 착한 탄수화물을 그가 반대되는 식품을 떠올리면 된다. 정제 과정 거치지 않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감자, 옥수수, 현미, 밀보리, 단호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식품은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어주면서 흡수는 더뎌 다이어트를 수월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뚱뚱해지지도 않는다.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면 된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단백질이나 지방류의 음식들과 섞어 먹는 순간에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체중 감량이 더뎌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마치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 너무도 나도 쓰러지듯이 요즘 전문가는 산울도 도미노 속 힘없는 한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탓을 돌리고 있으면 쉽지 않다. 세상이 온통 탄수화물을 처음으로 몰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별 수 없을 것이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비난의 손가락이 그들을 향해 무슨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가짜 힘을 내는 자동차를 망가뜨린다. 가짜 탄수화물도 내 몸을 망가뜨린다. 판결. 과일도 죄가 없다. 무죄. 제가 과일 역시 탄수화물과 억울한 득을 쓰러진 적이다. 유명 대학에서 학위도 받고 연구도 많이 했다는 전문가조차도 과일의 당은 설탕의 당이라는 공식을 내세우니 말이다. 과일도 비만의 주범이라면 혈당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시키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논리가 진실이라면 나는 탄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체중이 증가하고 시작하여야 정상이다. 과일 속의 당분과 풍부한 수분에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성을 배출시키는 역할하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나는 살이 찔까 두려워 과일을 입에 대지도 않던 때와는 다르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 후부터 상체에 비만이라는 태생적인 불만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아침마다 많은 양의 과일을 섭취하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도 무사 통과했다. 물론 이 사실은 단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내 체질에 유독 잘 맞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다. 나와 같은 식단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많은 사람 역시 동일한 결과였다. 오이의 공식은 탄수화물은 비말이다. 과일은 설탕이라고. 과탄들의 공식은 탄수화물은 포만감, 에너지, 감정 조절. 과일은 독성 제거. 물보다도 훨씬 더 이로운 수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과일이라는 하비 다이몬드 박사의 이론에 나 역시 절대적으로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으며 게다가 몸속을 통과하면서 많은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는 그 이론을 내 몸에 경험해보니 틀림이 없었다. 실제로 놀랐던 것은 과일을 섭취할 때와 같은 양의 물을 마실 때의 소변량의 차이였다. 과일을 섭취할 때 훨씬 더 많은 소변이 배출이 되었다. 과일의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끌고 나오면서 실제 섭취한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준다는 이론을 직접 경험했다. 물은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라면 과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롭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일이 혈당을 높이는 오해에 대해서도 말해보고 싶다. 나의 평소 혈당은 감량 전에도 안정적이어서 어떤 검진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혈당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기피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과일은 혈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나 역시도 가고 있는 것은 생각했다. 하지만은 매일 그를 섭취해도 나의 혈당 수치는 한 번도 요동친 적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는 있었다. 고기 탄수화물을 실컷 먹은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섭취할 때는 혈당이 올랐다. 그러는 다음날 어김없이 체중 증가로 이어졌다. 과일에 당분과 여러 음식이 뒤섞이면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상태가 되며 그로 인해서 독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만을 부르고 결국에는 혈당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농경사회가 되기 전의 예외는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과일과 약간의 육식으로만 생명을 유지해왔다. 그래요. 진짜 음식을 먹자. 그 말이네. 이제 고기도 죄가 없다.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자연 식물의 합의 다이아몬드 박사의 이론이 맞다고 고기는 왜 먹냐고 따지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맞는 말이다. 그의 이론이라면 고기는 썩은 시체의 불과다. 하지만 우리는 고기보다 더 나쁜 음식들로 몸을 채워왔다. 썩은 고기에 첨가물을 들이부은 통조림 햄을 따끈한 쌀밥에 얹어 배도 채우고 영혼도 채웠다. 그 햄 한 통이면 온 가족이 엄지를 치게 세우며 간편하게 행복할 식사를 마쳤다. 그분이가 소고기, 달고기, 돼지고기를 갈아서 빵가루와 지방으로 뒤범박한 햄버거도 자주 먹었다. 그래야 일던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아니 어렵다. 수도 없이 실패한 다이어트를 떠올려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들과 아무런 준비 없이 이별을 선언했다가는 오히려 다이어트와 이별하게 될 것이다. 내 슬픈 과거처럼 말이다. 나는 고기를 택했다. 하지만 소세지, 햄은 끊었다. 굽거나 삶거나 최소한의 반죽으로 튀긴 치킨은 먹었다. 하지만 닭고기를 갈아 만든 너겟은 끊었다. 그보다 어려우지 못한 소존의 미분 조건을 풀어낼 수가 없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건에 의한 확신이 생길 때 과감하게 판단을 낼 수가 있다. 나 역시도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고기를 끊었을 때보다 과탄을 하면서 고기를 실컷 먹을 때가 효과적인 결과를 주었다. 이에 고지방식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 고지방식과 과탄들의 교집합이었다. 게다가 두 방법 모두 섞어 먹지 않는다는 제1원칙도 동일했다. 매너와 실패가 인생에 도움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매번 나를 괴롭히고 이러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때 경험이라는 자산이 되어 주었다. 고지방식을 하던 때에 하루 3끼를 꼽아 고기로 먹어도 체중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제보다 더 기름지게 먹었어도 한동안 체중 감량은 지속이 되었다. 세상에서 경고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에 너무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고지방식은 고마운 존재였다. 음식만으로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고 해도 고지방식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살이 빠지는 방법이라면 고기만 먹는 것보다 제철의 선해진 밀을 먹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고지방식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시끄러웠다. 특히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부분의 의사가 고지방식을 반대했다. 한동안 의사단체에서는 고지방식의 위험을 경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고지방식 성공사례가 쌓여가자 이제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의학 발전에 힘을 쏟는 의학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육식과 채식의 전쟁 쌍둥이의 육식과 채식 종의 건강지표. 쌍둥이